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제가 2003년 4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지휘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이 자리에 나가서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떨리더라고요. 국회라는 곳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에게는 그 기억이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바른 마음 몸가짐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아까 하신 말씀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문창덕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문창덕 총리 후보자의 일종의 세계관이면 세계관, 역사관이면 역사관인데요.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님은 그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후보를 스스로 그만둔 분의 개인적인 인식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동의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네. 본인이 인사청문을 대비해서 본인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천했던 인물입니까? 그래서 곤란하기 때문입니까? 인사위원장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 생각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퍼블릭 피규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직 후보자, 그 중에서 1인지와 만인지 이상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분이 적어도 상당 부분 자신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는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총리 자격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결국 국민과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그 인식에 같이 하셨습니다. 청와대가. 청와대는 일종의 군사안보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관여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걸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제도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파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그 국가안보실이라는 것은 4월 16일 9시 반경부터 그 다음날 4월 17일까지 해경과 청와대 안보상황실 간에 그 어마어마한 오랜 통화에 되는 그건 뭡니까? 그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컨트롤 타워로서 통화가 그럽니까? 컨트롤 타워로서 통화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상황의 지시사항을 두 개를 전달하겠다. 첫째는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게 하지 말라. 둘째는 여객선 내 객실과 임전실 철저하게 확인해서 누락하게 하지 말라. 이 지시는 그냥 대통령의 말씀을 대충 너희들 참고해라 라는 의미로 전달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입니까? 지휘입니까? 아니, 대통령은 지시를 했죠. 지시죠?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안보실장이 해경에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용어가 매우 좀 어색합니다만은 그 현행법 하에서 재난이 났을 적에 그걸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지휘할 책임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본부에서 합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네. 더군다나 헌법을 만들으신 그 실무자로 관여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적인 권한과 책임이 최종적으로 기속하는 단 한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영역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지금 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비서실장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참 법조 한참 새까만 후배가 이렇게 충정을 갖고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행정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맞죠?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 수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19일 국민들 앞에 그 대국민 담화를 할 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문재인 4월 16일 날 우리 비서실장님은 대통령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4월 16일 날 오후에 중앙대책본부에 가실 때 제가 수행해 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못 뵀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날 뵌 일이 없고 그때 모시고 자, 안보실도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러면 비서실은 더더욱 아니겠네요? 비서실은 어디 가냐? 비서실은 말이죠. 아니겠네요, 그러면? 대통령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서 상황을 대통령-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200여 명에 가까운 세월호 안에 그 아이들이 그대로 수장되고 있는 그 현실을 5시간 동안 대통령 오판하셨습니다. 다 구조된 걸로 전제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지 말라라고 5시간 동안 오판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님이 정확하게 상황 보고를 하셨습니까? 제 말씀도 좀 들어주십시오. 청와대 상황실은 어디서부터 상황 보고를 받느냐? 인천에 있는 해경본부 상황실,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상황실. 다 압니다. 네, 그리고 중대본 잘 압니다. 아는 거 그리고 제가 묻고 받아서 요리는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당시 4월 16일 9시 반경부터 오후 2시까지 그 오판했던 5시간 동안 대통령께 어떠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올리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몇 시에 하셨습니까? 대통령께 10시에 안보실에서 문서 보고를 올리고 그 전에 우리 비서실장님이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는 문서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날 비서실도 문서로 보고를 올렸다. 올렸고 우리 안보실장께서는 또 구두로 보고를 안보실장 구두로 보고했고 비서실은 예. 비서실장 책임하에 문서로 그렇습니다. 이 초기의 상황의 파악은 안보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이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확인된 다음에는 비서실 정무수석이라든지 소관수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추가 질의 시간 이용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대통령께 이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서면 보고로 10시에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죠. 네. 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대통령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일보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디에 계셨는데 서면 보고를 합니까? 대통령께 서면 보고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인지하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왜 서면 보고를 하죠? 아마 정확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합니다.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 이날 일정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집무실에 안 계셨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집무실에 계신데 왜 서면 보고를 하나요? 집무실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많이 이 올립니다. 부분은 좀 네.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많이 올립니다. 네, 이것은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서면 보고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은선 수석 그 뒤에 계시는데요.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거기 마이크가 있습니까? 예. 여성부 장관을 하실 때도 서면 보고를 주로 장관들께서 다 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대면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대면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무슨 일로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로 하셨나요? 제가 지금 안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그러면 못하지만 대통령과 대면 보고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지금 강요들이 대통령과 대면 보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장관도 대면 보고 문제 때문에 사퇴를 했다고 밝히신 적이 있고요. 대면 보고를 못해서 이재만 총무비서관 나와 계시죠? 네,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예. 걸어오시는 동안에 들어주세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목격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밤에 자주 외출을 하시죠?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을 하는 걸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출을 한다는 청와대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밤이란 바깥으로, 무엇을 외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스토커도 아니고 몇 시에 뭘 어떻게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그것도. 네. 글쎄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청와대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만 그런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집에 가서 또 보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그렇게 외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베이지에 싸서 들고 다니신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글쎄 의원님 제가 보자기에 써서 뭘 들고 나간 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의원님께서 서류라고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서류를 함부로 밖으로 집으로 가져갑니까?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네요. 예, 서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서류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네. 제가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제가 읽고 가지고 있는 책이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비서관께서는 이 만만회에 이어서 아까 그 김영록 수석도 지적을 하셨던데, 만회 상환, 거기에 본인이 해당되고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아시죠?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왜 그 밤에 자주 서류를 싸들고 밖으로 외출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인사팀장인가요? 아까 안 나오셨던 분 나와 주세요. 네. 여기 그 인사청문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보면은요. 예. 13항하고 14항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느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문체부 장관 후보로 돼 있는 정성근 후보, 여기에 뭐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소관합니까, 이것은? 그건 민정수석실 소관입니다. 민정수석실, 그래서 오늘 안 나왔습니까? 김기춘 실장님? 아니,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은 그래서 예, 아니요라는 거를 김기춘 실장님도 이거는 점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그분이 답변을 하셨나요? 지금 개인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더라도요. 이것은 이미 보도가 됐고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경찰에 걸려가지고 찍힌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200회 항목에 관한 이거 체크 안 합니까? 청와대에서 적절한 절차로 다 합니다만은 그 인사를 위한 여러 가지 서류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요, 작년에 야당 의원들 만났을 때 이 200개 항목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서 만약에 정성근 후보가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따라서 귀책 사유가 생깁니다. 청와대 잘못인지 본인의 거짓말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밝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자를 장관을 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검증을 했는데 음주운전자를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보냅니까? 끝까지 이야기. 네, 두 가지 부탁. 자, 또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그 국가안보실이라는 그러면 것은 4월 16일 9시 반경부터 그 다음날 4월 17일까지 해경과 청와대 안보상황실 간에 그 어마어마한 오랜 통화에 대한 그건 뭡니까? 그는 청와대가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그럼? 컨트롤 타워로서 그냥 통화 통화를 그럽니까? 컨트롤 타워로서 통화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상황을- 상황의 지시사항을 두 개를 전달하겠다. 첫째는 상황.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게 하지 말라. 둘째는 여객선 내 객실과 인전실 철저하게 확인해서 누락하게 하지 말라. 이 지시는 그냥 대통령의 말씀을 대충 너희들 참고해라라는 의미로 전달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입니까? 지휘입니까? 아니 대통령은 지시를 했죠. 지시죠? 대통령은 지시.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안보실장이 해경에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용어가 그 매우 좀 그 어색합니다만은 그 현행법 하에서 재난이 났을 적에 그걸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지휘할 책임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본부에서 합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네. 더군다나 헌법을 만들으신 그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제가 2003년 4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지휘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이 자리에 나가서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떨리더라고요. 국회라는 곳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에게는 그 기억이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바른 마음 몸가짐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아까 하신 말씀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문창덕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문창덕 총리 후보자의 일종의 뭐 세계관이면 세계관, 역사관이면 역사관인데요.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님은 그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후보를 스스로 그만둔 분의 개인적인 인식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동의하십니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네. 본인이 인사청문을 대비해서 본인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까운 세월호 안에 그 아이들이 그대로 수장되고 있는 그 현실을 5시간 동안 대통령 오판하셨습니다. 다 구제된 걸로 전제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지 말라라고 5시간 동안 아니, 오판하셨습니다. 정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님이 정확하게 상황 보고를 하셨습니까? 제 말씀도 좀 들어주십시오. 청와대 상황실은 어디서부터 상황 보고를 받느냐? 인천에 있는 해경본부 상황실,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상황실. 다 압니다. 네, 그리고 중대본 잘 압니다. 아는 거 그리고 제가 묻고 받아서 요리는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당시 4월 16일 9시 반경부터 오후 2시까지 그 오판했던 5시간 동안 대통령께 어떠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올리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몇 시에 하셨습니까? 대통령께 10시에 안보실에서 문서 보고를 올리고 그 전에 우리 비서실장님이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는 문서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날 비서실도 문서로 보고를 추천했던 인물입니까? 그래서 곤란하기 때문입니까? 뭐 인사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뭐 타인의 어떤 인격, 생각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퍼블릭 피규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직 후보자, 그 중에서 1인지와 만인지 이상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분이 적어도 상당 부분 자신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는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총리 자격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문제는 결국
국민과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그 인식에 같이 하셨습니다. 청와대가. 청와대는 일종의 군사안보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관여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걸 뭐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제도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로 관여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적인 권한과 책임이 최종적으로 기속하는 단 한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영역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비서실장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참 법조 한참 새까만 후배가 이렇게 충정을 갖고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행정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없지요.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 수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19일 국민들 앞에 그 대국민 담화를 할 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문재인 4월 16일 날 우리 비서실장님은 대통령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4월 16일 날 오후에 중앙대책본부에 가실 때 제가 수행해 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못 뵀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날 뵌 일이 없고 그때 모시고 자, 안보실도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러면 비서실은 더더욱 아니겠네요? 비서실은 어디 가냐? 비서실은 말이죠. 아니겠네요, 그러면? 대통령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서 상황을 대통령-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200여 명의